안녕하세요. 더 페이스 치과 이준규 원장입니다. 20대 여성이고 돌출입과 무턱이 심합니다. 동네 구강외과도 가보고 대학병원에도 가봤는데 양악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주걱턱 아니고 돌출입이랑 무턱인데 꼭 양악수술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양악수술을 꼭 주걱턱한테만 쓰는 건 아니에요. 턱의 위치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싶을 때는 양악수술을 할 수 있어요. 주걱턱 환자들을 치료하는 게 양악수술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턱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수술이 양악수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무턱인 경우 또는 긴 얼굴인 경우, 돌출입인 경우 다 양악수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국에는 환자가 나의 상태를 수술적인 방법으로 고치고 싶은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양악수술이 꼭 필요한 건가요? 이렇게 해서 환자들이 질문하는데, 교합이 굉장히 안 맞거나 턱의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그게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때는 양악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미용상의 문제가 더 큰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요즘에는 돌출입, 특히나 입이 나왔다고 해서 턱의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턱이 작다고 해서 기능이 또 떨어지지도 않아. 그런 경우는 미용적인 면에 있어서 양악수술 할 수 있다. 근데 양악수술이 보장하는 범위가 있고 양악수술이 보장을 못하는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굴 비대칭 때문에 양악수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악수술 하려면 교정하라고들 하는데 선교정해야 하나요? 교정하게 되면 보통 1년 넘게 하지 않나요? 양악수술도 그만큼 뒤로 미뤄지는 거니까 고민이에요. 비대칭 때문에 양악수술을 하죠. 안면 비대칭 때문에 양악수술을 이제 많이들 하는데, 안면 비대칭도 두 가지예요. 안면 비대칭이 있는데 교합이 맞는 안면 비대칭이 있어. 교합이 뭐 옛날에 교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비대칭의 양상이 좀 특이해서 치아가 잘 맞는 상태로 얼굴이 틀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교정을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 있다가 아니야. 안 해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턱이 틀어졌는데 치아도 하나도 안 맞아. 그럼 그건 반드시 교정해야 돼요. 우리 수술의 목적은 좋은 위치에 턱을 갖다 놓는 건데, 좋은 위치에 턱을 갖다 놓는 게 그럼 어떤 의미냐? 치아가 잘 맞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턱의 위치가 올바르다라는 건 보기도 좋고, 기본적으로는 치아가 맞는 위치에 턱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안면 비대칭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현재 치아가 잘 맞냐 안 맞냐의 문제니까 치과에 와서 한번 확인은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교정하게 되면 1년 넘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1년 넘게 할 때도 있죠. 뭐 덧니가 심하거나 아니면 이를 빼고 교정해야 된다 그러면 교정 기간이 길어지긴 하는데, 수술 교정에 있어서는 그 교정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나는 수술을 할 거다라면은 수술로서 바꿔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교정 기간이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1년 넘어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많진 않다. 일반적이면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교정하고 수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양악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평소에 좀 많이 먹어서 수술하고 얼마나 지나야지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뭐 덜 먹는 게 좋긴 하죠. 그러니까 양악수술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얼굴의 형태를 좀 바꿔서 좀 얼굴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는 수술이기도 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뼈에 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얼굴에 살이 찌면 턱뼈의 변화량이 잘 드러나질 않아. 양악수술 하고 나서 살이 이제 많이 빠져요. 보통 저희 병원 평균 보면 한 5kg에서 8kg는 그냥 쑥 빠져. 못 먹으니까. 근데 다시 먹기 시작하면 도로 찝니다. 운동 같은 거에서 좀 관리하면 좋고. 언제부터 편하게 먹을 수 있냐? 보통 2주 정도 되면 아주 물렁물렁한 거, 덜 씹어도 그냥 넘겨도 소화 잘 되는 거, 뭐 죽, 케이크, 두부 뭐 이런 것들은 2주부터 먹을 수 있고, 한 달부터는 일반식 중에 무른 거, 김치를 먹고 싶으면 깍두기나 뭐 총각김치가 아니라 김치찌개를 먹는 식으로 조금씩 이제 부드러운 것부터 전환할 수 있고, 보통은 2달 되면 그냥 아무거나 다 드셔도 됩니다. 근데 환자가 보통 그냥 먹는데 별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 달 이후부터는 일반식으로 적응을 하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악수술 한 달 차인데요. 잠붓기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잠붓기는 얼마나 오래 갈까요? 잔붓기, 그러니까 수술 후에 큰 붓기가 있고 잔붓기가 있어요. 그거를 의학적으로 나누지는 않아. 근데 이제 임상적으로 보다 보면 수술이라는 게 이제 살도 째고 뭐 뼈도 자르고 하면서 얼굴이 이제 근육으로 딱 붙어 있던 공간에 출혈이 돼서 빈 공간을 이렇게 채워버리는 경우가 있어. 얼굴이 빵 하고 붙는. 그런 것들은 보통 한 달에서 뭐 한 달 반이면은 큰 붓기는 정리가 돼요. 큰 붓기는 쭉쭉 빠져, 잘 빠져. 근데 잔붓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잔붓기는 어떤 거냐? 웃을 때 어색해요.
표정이 좀 잘 안 지어져요. 뭐 입술 움직임이 덜 해요. 이런 것들은 뭐냐? 수술을 할 때 근육을 절개하고 이제 수술하기 때문에 근육 회복이 덜 된 거예요. 우리 얼굴은 굉장히 이제 얇고 섬세한 근육들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 사이사이에 회복이 덜 되거나 그런 거 사이사이에 뭐 출혈됐던 것들이 이제 끼어 있으면은 그 어색하다라는 티가 나게 되는 거죠. 우리 쌍꺼풀 수술 같은 것도 저는 뭐 쌍꺼풀 수술 하진 않지만 수술을 하면 수술에서 뭐 멍이 들고 부었던 게 가라앉는 시기가 있어. 하지만 분명히 자연스러워지는 시기랑 그 시기는 다른 겁니다. 자연스러워진다는 건 이제 눈을 움직인다든지 표정을 지을 때 훨씬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아주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양악수술도 보통은 큰 붓기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면 거의 다 없어지고 잔붓기라면 그럼 언제 빠지냐?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 이상 기다리면 잔붓기까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 빨리 빼고 싶다. 어떻게 되냐? 물론 뭐 붓기를 빨리 빼는 건 사실은 좀 무리예요. 왜냐하면 붓기라는 게 신체 회복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야지 적정 수준 빠지는 거니까 옛날엔 뭐 거기다 침을 맞네, 뭐 호박즙을 먹네, 별 얘기가 다 있었지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환자를 본 결과 많이 움직여라. 많이 걷고 물이 되지 않는 선에서 많이 움직여라. 그래야지 심장 활동, 폐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몸 안에 전신적인 순환을 일으켜주면서 염증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씻어내거든요. 두 번째는 먹고 말하는 걸 해야 돼요. 먹고 말하는 게 결국에 얼굴 근육을 쓰는 거잖아요. 씹을 때 쓰는 근육은 얼굴에 있는 근육 중에도 이제 큰 근육을 쓰는 거라 그런 것들을 해줘야지 그 주변에 붓기들이 잘 빠지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는 결국에는 시간입니다. 시간하고 활동을 좀 잘해라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3급 부정교합이고 턱뼈가 튀어나와 있어요. 턱관절 문제로 안면 비대칭인데 약한 편도 아니고 심한 편도 아닙니다. 양악수술 필요하나요? 아니면 교정으로 충분할까요? 자, 3급 부정교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3급 부정교합은 아래턱이 나와서 아래쪽 어금니가 훨씬 더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결정을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얼굴의 구조를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교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한 3, 4m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비대칭, 나의 주걱턱 튀어나온 게 한 3, 4mm 정도 튀어나왔다 라면은 그건 교정으로 맞춰줄 수는 있어. 근데 그 이상이다. 그럼 그건 교정으로 맞추기 힘듭니다. 그럼 그건 반드시 턱뼈 자체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 이상으로 넘어갔다면 그거는 수술이 필요하겠죠. 또는 나는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한다. 난 얼굴이 좀 변해야겠다. 라면 그건 반드시 수술 고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정만 하면 치아를 배열해서 치아를 어느 정도 맞는 위치로 포지셔닝 시켜줄 수 있는데 뼈는 변하지가 않아요. 전체적인 골격을 이루고 있는 뼈는 교정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교정으로 변하는 건 치아의 위치 그리고 치아가 담겨있는 뼈 그 정도는 움직여줄 수 있었는데 이 아래턱 전반적이거나 아니면은 비대칭이 있어 한쪽 관절이 길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교정으로 바로잡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잘 고려하고 가장 좋은 거는 상담을 몇 번 받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면 약간 어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좀 빨리 끝납니다. 남자는 성장이 좀 뒤에 또 일어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 치료를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기다렸다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다라면 이제 상담을 받아볼 수는 있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수술을 하면 턱뼈가 추가로 자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놓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내가 키가 어느 정도 클지, 얼굴이 어느 정도 자랄지는 이 나이 때에 알 수가 없어. 물론 우리가 이제 성장판 검사 같은 거 합니다. 당신은 성장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다 맞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악화되는 병이라면 그건 빨리 치료하는 게 낫겠죠.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스탑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언젠가의 문제니까 그거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게다가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신체 활동도 활발할 때니까 천천히 생각하는 게 본인한테는 더 유리하다.